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트레이딩맨 2부 주식반장 진행의 도지엔입니다. 오늘도 저희 반장님과 함께 강의부터 종목 상담까지 한 큐에 함께 해보실 수 있는데요. 이 시간 함께 해보시면서 여러분들 휴일에 어떻게 하면 투자 인사이트를 얻고 또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해 볼 수 있을지 그 힌트를 얻는 시간으로 이번 시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반장님 만나 뵙기 전에 시장에 대해서 잠시 복습하고 넘어오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FOMC 회의 결과가 나온 뒤 국내 시장 오늘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도 등락이 좀 갈리는 모습이었는데 코스피는 겨우겨우 2,500선을 지켜주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0.22% 오르면서 845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히 수급적으로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함께 사들여주는 모습이었고 특히 외국인은 장 막판에 가까워질수록 순매수로 돌아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이 2,267억 원어치, 외국인이 406억 원어치 순매수 우위 보인 반면 기관이 홀로 2,694억 원어치 순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이 380억 원어치, 외국인이 1,349억 원어치 순매도 우위 보였고 개인이 홀로 1,876억 원어치 사들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오늘 시장이 어지러운 가운데 바이오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2%대 넘게 오르는 모습이었고 개별 이슈를 딛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등도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앞서 일부에서 설명드렸던 SK 바이오사이언스 16% 넘는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향후 5년간 자사 주력 사업에 2조 4천억 원의 투자를 단행하겠다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미국 제약사 머크와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었죠. 오늘 바이오주의 상승을 전반적으로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적인 종목도 살펴보시죠. 자, 1분기 실적 시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가 실적과 관련된 이슈로 하락했습니다. 1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한 카카오 오늘 1.89% 하락하면서 57,20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개장 전 카카오가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711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55% 넘게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가 됐습니다. 실적과 관련돼서 울고 웃는 기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드렸습니다. 오늘 장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반적으로 돌아보고 넘어왔습니다. 오늘의 반장님도 바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옆에 계시네요. 김선윤 반장님 인사드립니다. 반장님 어서 오세요. 자, 반장님과 함께 2부도 힘차게 시작을 해볼 텐데 먼 길을 오셨다고요? 이번 연휴가 굉장히 조금 길다 보니까 오늘 제가 한 3시간 가까이 운전을 해서 왔어요. 야, 빨리 이사를 해야 되는데 집이 안 나갑니다. 어떡하라고요? 네, 집이 안 나가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네. 진짜 오늘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네. 진짜 운전하다 오늘 죽는 줄 알았습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리고요. 하지만 그만큼 먼 길을 달려오신 만큼 오늘도 투자 인사이트 잔뜩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리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 반장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방송 내내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예정이니까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지금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고요. 저희 반장님과 오늘 강의가 끝난 뒤에는 종목 상담 이어질 예정입니다. 3시간을 운전하셨든 30시간을 운전하셨든 종목 상담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김선용 반장님과 함께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은 24시간 열어두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장님 굉장히 어렵게 저희 방송 와주신 만큼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도 기대가 됩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내일은 또 휴장이지 않습니까? 저희에게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기대가 되는데 어떤 내용부터 만나볼까요? 자, 오늘은 우선은 신용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신용? 네. 신용 얘기만 나오면 재미없으니까 신용 비율이 높은 종목들 좀 쫙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신용 비율이 그냥 단순히 높은 게 아니라 신용 비율이 높으면서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 조심해야겠죠. 그런 종목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신용이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가 이제 좀 탄력을 받기 시작하는 종목들 그러니까 뭐 신용이 조금 더 들어올 가능성이 크니까 주가가 더 갈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 거고요. 그다음에 짧게 시장 얘기까지 곁들여가지고 오늘 알차게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이 신용과 관련된 이야기 더불어서 종목 이야기까지 해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귀 열고 눈 크게 뜨고 보실 것 같은데 바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과 관련돼서 저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네, 자 오늘 여러분들 보면 CFD 계좌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잘 아실 거고 이제 키움증권 관련해서도 회장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얘기가 좀 전에 나오기도 했고요. 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연예인들도 끼어 있고. 근데 이번에 SG증권 사태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신용의 무서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인지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이 돼서요. 혹시라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제가 여러 종목들을 사실 화요일부터 준비를 했는데 신용이 높은 종목들이 갑자기 급락이 어제부터 또 오늘도 나온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이미 벌써. 그리고 아마 대대적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력들 같은 경우에도요. 신용을 써서 끌어올렸던 세력들 많죠. 아마 조심스럽게 정리를 하는 그런 포인트도 있을 겁니다. 불똥 튈까 봐. 그래서 특히나 지금 시즌 FOMC도 금리를 올린 상황에서 6월 달에 점도표를 기다리고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신용의 리스크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요.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신약이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늘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오늘 보면 상당히 조금 고민스러운 게 우선은 이 얘기부터 하고 종목들 얘기 말씀드릴게요. CFD 계좌 차익결제 계좌 잔고가 52%가 급증을 했어요.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 말 대비해서 신용융자 잔고가 22% 증가했어요. 지금 현재 한 20조 원 정도 현재 신용융자 잔고가 현재 시장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 대비해서도요. 4조가량 증가했어요. 굉장히 조금 많이 증가했거든요. 특히나 코스닥이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액적인 비율로 따지자면은 굉장히 큰 금액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CFD 계좌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죠? 증권사들이 신용융자 대용 비율을 조정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이번에 SG 사태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예를 들면은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기사도 많이 나오고 어떤 식이었죠? 이젠 다들 아시겠지만 병원 원장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소문이 나겠지. 갑자기 원장님이 차가 나름 그래도 좋은 에쿠스였는데 S클래스 마이바흐로 바꾸기 시작하고 입고 있는 옷이 달라지고 이런 식의 변화가 보이고 소문이 나겠죠. 직원들 사이에서. 원장님 돈을 어떻게 벌었지? 주식으로 벌었대. 자, 돈 얼마 안 되는데 투자가 안 되는데 어떡할까? 내가 소개시켜 줄게. 적은 돈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이게 이번에 라모시 회사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죠. 그렇게 진행이 돼서 점점 커졌잖아요. 근데 처음에 1억 넣었다가 금액이 불고 수수료 떼는데 나 그만 투자하고 싶어요 하면 수수료 70% 떼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돈을 계속 넣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처음에 투자금이 1억이었는데 이게 3억이 됐어요. 근데 이것도 계속 신용으로 빵빵 투자가 되다 보니까 나의 원금은 3억이었지만은 이게 불어가지고 5억, 7억이 됐어. 내 원금 자체가. 근데 이게 다 7억에서 다시 신용을 가지고 사버리니까. 근데 거기서 마이너스 80%딱 떨어져 버리니 마이너스가 어떻게 됩니까? 빚이 생겨버리는 상황이죠. 갚을 수도 없고. 그 마이너스 5억, 10억 이런 사람. 나는 투자금이 3억이었는데 마이너스가 5억이고 7억이 돼버리는 10억이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큰 사람은, 많은 사람은 3억 투자했는데 18억까지 마이너스 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야, 근데 이게 100억, 200억, 300억대 마이너스도 있다고 해요. 크게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지금 피해 금액 자체가 조 단위가 넘어가는 그런 좀 상황이다 보니까 부랴부랴 증권사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네, 대용 비율을 조정한다. 왜?
돈을 못 받게 생겼어요. 그렇죠? 압류를 건들 뭐래요? 파산 신청해버리면 끝이잖아. 파산 신청하면요 돈 못 받아요. 증권사에서 어떻게 할 거야? 그러죠? 증권사도 이제 자금적인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CFD 계좌 같은 경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19년도부터 해서 갑자기 21년도, 22년도에 엄청나게 폭증을 했어요. 그냥 자금만 좀 있으면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증거금만 넉넉하게 박아둔다면.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일이 터져버리긴 했는데 참 상황이 좀 심각하긴 해요. 근데 이게 아직도 조금 이거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용 많이 쓰시죠? 대형주 신용은 괜찮지만 진짜 중소형주 신용은요. 정말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자, 우선 신용 비율이 증가하게 되면요. 주가가 보통 상승을 해요. 왜요? 수급이 몰리게 되는 거예요. 수급이 들어오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주가는 당연히 위로 튀겠죠. 반면에 신용 비율이 떨어지게 되면 주가는 좀 하락을 하게 되는데요. 요거 우선 두 개 잠깐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신용 비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주가가 올라가니까. 자, 영풍재지 차트를 보고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아래 거래량 부분은 좀 줄여보죠. 이렇게 해서 이 아래 크게 요 아래 라인 보이시나요? 네, 보이실 텐데 여기가 이제 신용 비율이에요. 요 라인이. 처음에 저 바닥부터 했던 때가 거의 1, 2%, 0% 수준이었어요. 여기 자체가. 근데 라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증가합니다. 그렇죠? 계속 증가하면서 올라가요. 이게 16%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주가 보세요. 계속 같이 가요. 네. 주가가요. 저 바닥부터 해서요. 거의 한 6배 정도 올랐어요. 정말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신용 비율이 늘어나면은 주가가 조금 수급적인 원동력이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자, 반대로 해서 다른 거 볼게요. 아시아 종묘. 자, 아시아 종묘 이전 보시면은 자, 요렇게. 잘 보이시나요? 신용 비율 자체가 이때 굉장히 높았죠? 굉장히 높았어요. 이게 5%대였어요. 근데 이게 쫙 꺼지면서 주가가 어떻게 돼요? 여기 0.2%인가? 0.3%인가 신용 비율까지 떨어졌어요. 주가 상황 보이시죠? 신용으로 끌어올렸던 종목에서 신용 나가락 가니까 같이 떨어져요. 보통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거를 이용해서 매매 대응도 사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안 가고 있는데 신용이 갑자기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단 말이에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보통 적정 신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세력들이나 보통 신용 가지고 장난을 치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자금 땡겨가지고. 맥스 보통 15% 정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거의 끝자락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10%도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긴 한데 이번 사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광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시끄럽고 주가가 지금 다시 바닥을 찍었지만 자, 보시면 무슨 그림이 있습니까? 네. 신용 이거요. 성광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다시 할게요. 자, 12%대였어요. 성광 신용이. 지금 보시면 신용 보이세요? 여기 바닥에? 없어요. 신용이 몇 퍼센트냐면요. 0.2%라고 현재 찍혀요. 신용이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어쨌든 기본적으로 신용 비율 자체가 좀 많이 다르긴 한데 제가 오늘 중요하게 좀 설명을 드릴 게 뭐냐면 코스피부터 해가지고 코스닥까지 그 신용 높은 종목들을 다 설명을 우선 드릴 거예요.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종목 가운데 이미 빠지기 시작한 종목들도 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 종목들 중에서. 내가 만약에 종목을 봤는데 내 종목 비율에서 신용 비율이 높다. 한 10% 수준까지 올라온다 싶으시면 빠르게 피하셔야 되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보통 10%에서 15% 정도까지 신용 비율이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성강 12%대였다가 0.2%까지 떨어졌죠. 다른 거 다 마찬가지예요. 성강 터졌죠. 12%대. 다우데이터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로. 대성홀딩사 같은 경우도 10에서 15% 사이에 있다가 터졌단 말이에요.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봤을 때 내 신용 비율이, 내 종목이 비율이 높다 생각하시면은 10%대까지 다가왔다 생각하시면은 뭐예요? 아,
여차하면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선 코스피부터 신용 비율 종목들을 보여드릴 건데 높은 거예요. 영풍재지, 한신기계, 해인, 미래산업, 써니전자 같은 경우가 우선 이렇게 굉장히 높은 상황을 보여줘요. 특히나 영풍재지 같은 경우가 16%, 15%대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아까 차트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대응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는 항상 알고 있어요. 거래량에 대해서. 거래량 비교를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시다가 아래가 이제 여기가 가운데 거래량인데 거래량 자체가 갑자기 폭증을 좀 하면서 거래량이 장대를 보이면서 얘가 음봉 상황으로 대형 음봉을 보이는 경우에는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윗꼬리가 크게 달린다거나. 지금 상황은 아니지만 영풍재지 같은 경우는 그냥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신용 비율이 지금 너무 높아요. 16%대거든요. 정말 높아요. 지금 현재 최근에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긴 해요. 네. 근데 여기서 얘들이 이 주식을 다 끌어당겼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혹여나 거래량 터지면서 아래로 내다 꽂는 그림이 나오면은 정말 빠르게 보셔야 되고요. 방금부터 말씀드릴 종목들 좀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신용 높은 종목들은요. 항상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켜보셔야 되고 내 종목이 신용이 10% 정도 된다. 왔다 갔다 하고 넘어간다 싶으시면은 그냥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꼭 부탁드리는 거예요. 자, 한신기계, 해인, 미래산업, 써니전자인데 그냥 짧게만 볼게요. 아이고, 한신기계. 자, 보시면은 얘는 그래도 주가가 안정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시되 뭘 보셔야 되냐면 한신기계는 신용 비율이 10%예요. 근데 주가가 어떤 식으로 보여 있어요? 네. 흘러내리면서 지금은 안정적인 좀 바닥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건 괜찮아요, 사실. 그런데 조금 이따 보여드릴 종목들은요. 주가가 이렇게 가 있어요. 그 신용 비율이 높단 말이에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주가가 가 있는데 신용 비율이 높은 거.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한신기계는 그래도 이거는 괜찮아요.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이런 거는. 요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미래산업 잠깐 볼까요? 자, 미래산업 보면요. 신용 비율 이렇게 맞춰볼게요. 좀 이따 이제 설명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감이 좀 오세요? 아, 이게 보시면요. 미래산업이 신용 비율이요. 10%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보이시죠?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거의 이때 올해 초가 거의 0% 수준이었어요. 안 높았단 말이에요. 신용으로 주가를 여기서부터 해서 쫙 끌어올렸어요. 많이 올렸어요. 근데 아직 보시면 다시 뭐 보시라 말씀드렸죠? 거래량을 꼭 한번 체크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음봉 상황이 좀 나와주는 그 포인트가 필요한데 그래야 조심스러운 자리인데 얘를 보면요. 거래량 붙었던 자리가 요때 있는데요. 그리고 나름 올려쳐요. 네. 이런 거는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지만 혹여나 갑자기 팡 터지는 경우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넘어가죠. 자, 코스닥으로 가볼게요. 자, 코스닥 높은 종목들이에요. 우리넷 11%, 11.8, 빅텍, 제주반도체. 성강은 제가 이걸 화요일 날 조사했던 건데 바뀌어가지고 신용 비율이 또 그날 바로바로 나오지 않아요. 하루 이틀 뒤에 나와요. 이것도 조금 좀 안 좋은 거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성강은 빼고 네. 우리넷, 빅텍, 제주반도체, 지니틱스 이렇게 있고요. 종목별로 HTS상에 신용 비율이 얼마인지 다 나와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10% 정도에서 15% 수준의 이 비율이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보통 이제 좀 특이해서 그렇지 영풍재지가 높은 편이고요. 보통 코스닥 같은 경우가 10% 정도 굉장히 좀 많고요. 한 9%대 소두룩 빽빽해요. 보통 1위부터 한 2, 30위까지는 9% 이상 정도 유지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슬슬 좀 조심해야 되는. 하지만 한 번 더 팁을 드리지만은 10% 수준인데 주가가 이렇게 횡보하고 있다 하는 거는 그런 종목은 괜찮아요. 괜찮지만은 이렇게 가는 게 문제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뭐 하나만 좀 보자면은 뭐 사실 딱히 문제는 없기 때문에 비율 높다고 해서 완전 죽는 건 아니니까. 자, 보시면은 우리넷 같은 경우도 차트 보시면 아래 신용 비율 라인 올려드리자면은 많이 올려놨어요. 이것도
근데 주가 수준 자체가 사실 그렇게 가진 않았죠. 비율 보시면은 이때가 이제 4%대에서 그렇죠? 좀 올라와 가지고요. 여기가 12%대까지 갔어요. 올라갔어요. 근데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신용 비율이 갑자기 쳤던 시간 자체가 이때랑 이때가 빵빵 뛰면서 올려놨는데 그죠? 올려놨는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12%대에서 정체 기간 거치면서 약간 흘러내리는 신용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럼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어요. 약간 조심스럽죠, 사실. 근데 차트만 본다면 나름 그래도 요 라인에서 보시면요. 착각이 들 수도 있어요. 뭐냐면 신용은 안 보고 차트만 본다면 얘는 무슨 그림이 나오죠? 저점 자리가 벌써 몇 번째가 나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바닥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에 대한 기대를 솔직히 할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근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4%대에서 12%까지 끌어올렸던 신용 자체가 여기서 밑으로 터져버리게 되면요. 이 네 번을 지켰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깨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예요?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함정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항상 볼 때 주가 바닥을 이런 크기의 종목들은 바닥 라인 체크하고 이런 자리에서 대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수 자리다. 괜찮네. 더 떨어지겠어? 여기서 반등 나오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지만 혹여나 신용이 여기서 괜찮게 버텨주고 정리가 안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혹여나 정리가 되는 모습이 나오면 얘가 갑자기 왜 떨어지지 바닥 깨버리네 하면서 내다 꽂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고민되는 종목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네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지금 차트 보는 것까지 같이 설명드리는 거니까 공부 겸해서 잘 들어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조금 약간 느낌이 반반 느낌으로 리스키하기도 해요. 자, 지금부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용 비율이 높은 급등주들이에요. 이 종목들이 제가 몇몇 종목들 이게 화요일 날 조사해가지고 제가 정리해가지고 대본을 뭐 전날 드리다 보니까 보통 정리한 건데 몇 종목들은 이미 갔어요. 이거 화요일 날 정리한 건데 갔어요. 저도 정리하고 나서 어제 오늘 차트 보면서 왓 놀랄 정도로 문제가 된 종목들이 생겼거든요. 하나씩 봐볼게요. 영풍재지는 넘어갈게요. 자, 지니틱스 보시면요. 보세요. 신용에 대한 비율 자체는 제가 올려 좀 드릴게요. 바로 그날 차트 나오는 음봉 크게 넣었던 요날 게 아니고 하루 이틀 뒤에 나와요. 이게 함정 같은 건데 약간 조심하셔야 돼요. 보시면은 냅다 꽂았거든요, 밑으로. 요거 신용 비율요. 한 4%, 5%대에서 쭉 올라가지고요. 최근에 몇 프로였냐면은 거의 11% 가까이 됐었어요. 근데 어제 나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심하시라는 게 이거예요. 신용 비율이 10% 막 이 언저리 막 근처에 있는데 갑자기 음봉 떠버리면은 이걸 차트를 계속 보고 있으면 괜찮은데 종목을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대응 자체가 안 되면요. 바로 얻어 터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몇 프로 빠졌냐면요. 이날 17% 빠졌어요. 하루에. 오늘 일시적인 반등이 있긴 하지만 답답하거든요. 아마 이제 다음 주나 해가지고 월요일, 화요일쯤 되면은 요거 그래프 차트가 바뀔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 내려갈 수도 있겠죠. 지니틱스 벌써 터졌어요. 조사는 제가 터지기 전날 해놨는데 터져버렸고요.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거. 다른 것도 볼게요. 아이고 죄송해요. 이걸로 보자면 왜 안 넘어갈까요? 아 죄송합니다. 이걸로 해야죠. 네네네. 자, 그 다음 보면은 미래산업 잠깐 볼게요. 이게 또 많이 올랐어요. 바닥에서. 많이 올랐는데 미래산업도 자, 이거 보세요. 이제 슬슬 감을 잡으셔야 돼요. 딱 보이시니까 눈에 들어오시죠. 요거 하나 그냥 지표 추가해 놓으니까 올해 초에 보시면요 0%였어요. 거의 없었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대예요. 주가 이렇게 가 있잖아요. 뭐 해야 된다? 조심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자 지니틱스 요 상황 보이시나요?
올라가다 꺾이는 그림들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KBG 보려고 그랬어 제가 참 죄송해요. 자, 요것도 신용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움직이는데 얘는 좀 특이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보시면 요때가 신용이 이게 3% 정도가 돼요. 얼마 안 돼요, 요때는. 많이 올랐을 때 요때가 고점이 11% 정도 되고요. 여기가 이제 수치상으로 9% 정도가 됩니다. 네, 신용 비율이요. 주가를 끌어올릴 때 신용으로 끌어올려놨어요. 그리고 가져가다가 한번 손을 살짝 대고 나서 정리를 다 해버립니다. 이때 흔들면서 신용 정리 다 해요. 보이시죠? 그 다음 다시 신용으로 주가 끌어올려놔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끌어올려놔요. 이렇게 끌어올려놔요. 신용으로. 그리고 나서 흘러내리는 모습이 좀 나와요. 약간의 신용 변화가 있는데 약간 좀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신용을 한 번 더 끌어올리면은 모르겠으나 얘가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한 11% 정도, 10% 오버하는 신용 포인트에서 정리를 한 번씩 해요. 정리도 되게 잘 해 보니까 약간의 컨트롤을 하면서 주가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정리를 해요. 이때 샀던 것들에 대해서. 네, 그죠? 네. 수익을 보고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사. 쫙 사. 그리고 또 안 떨어뜨리면서 정리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신용 정리 안 했어. 근데 잘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직 정리 안 했기 때문에 약간의 흐르는 시장이 이때 안 좋았잖아요. 그죠? 시장이 안 좋았던 때예요. 지난주. 안 좋았잖아요. 그죠? 밀린 거야. 이거 자연스럽게 밀렸던 현상인 거야. 그래서 신용 정리가 안 됐어. 그래서 한 번도 아직 팔 때가 안 돼서 올리긴 하는데 올리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 10% 넘어가기 시작하면 또 정리를 해요. 얘들 나름대로 그게 아마 한계치일 거야. 자금에 따른 한계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10% 넘어가기 시작하면 또 뭐예요? 네, 정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냐? KBG? 급등이 나오거나 하면은 정리가 이루어질 것 같긴 한데 이게 문제가 뭐가 발생했냐면 오늘 주가가 11%가 빠졌어요. 11%, 거의 12%가 빠졌어요. 오늘 하루 동안. 그러면 오늘 가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화쯤에 신용 비율 이게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 거야, 사실. 이때처럼.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항상 뭐 하셔야 되냐면 계속 대기 타고 있어야 돼요. 조금만 흔들리게 되면은 이럴 때는 뭐예요? 알 수가 없잖아요. 신용이 아예 낮으면 상관없어요, 이런 거는. 근데 신용 자체가 10%대 육박했다가 갑자기 빠져버리는 것은 정리가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성강 하한가 가는 날 신용 그대로였어요. 항상 하루 이틀 뒤에 나와요. 이거를 항상 인지하시고 역시나 이렇게 빠지는 종목들은 여차하면 정리하셔야 돼가지고 제가 대응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유니온도 잠깐 볼게요. 유니온도 보시면 이것도 보시면 오늘 많이 빠졌어요. 유니온도. 제가 화요일 날 정리했던 내용들인데 오늘 빠지는 거 보고 소름이 돋는 거지 개인적으로. 오늘 15% 빠졌어요. 방송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이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어저께 수요일마다 녹화를 했어요. 토요일 날 방송이 나갈 거예요. 수요일마다 녹화 맨날 수요일 날 하니까 매주. 그때 안 빠져 있거든요. 차트 그대로 나와 있을 테니까. 그 상황에서 보시면요. 이것도요. 신용 비율 자체가 이때가 2%가 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맨 바닥 자체가. 근데 지금 여기 10%대거든요. 보시면요. 끌어올리면서 신용으로 주가를 끌어올려요. 하루 이틀 뒤에 나온다 말씀드렸죠. 쫙 끌어올렸어. 근데 오늘 빠져버렸거든요. 근데 사실 거래량이 동반은 안 됐어요. 이게 약간 제가 의심스럽긴 한데 거래량 동반이 좀 안 된 게 조금 의심스럽긴 해요. 그래서 일시적인 그냥 하락인 건가? 근데 사실 거래량 없이 그냥 물량 던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1,400만 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신용 물량 정리는 딱히 문제는 없는 수준이긴 하지, 사실. 네. 그래서 역시나. 그래서 제가 왜 이걸 계속 보여드리냐면은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이런 상황인 거야. 내 신용 비율 자체가 뒤에 더 있어요. 자, 보시면 이런 신용 비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쭉쭉 보시면요. 근데 오늘 제가 여기 정리해드린 이 내용들은 주가가 많이 가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제가 정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용 비율이 아직은 낮은 애들도 있어, 생각보다. 뭐 유로나 칩스앤미디어, 아지선 이런 애들은요 7%대를 아직 유지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주가는 2배 이상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어. 예를 들면은 뭐 유로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네. 유로도 보시면요 신용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제보다 더 올라갔네요. 네. 지금 신용이 제가 7%, 7.02 적었잖아요. 7.5%까지 올라갔네요. 야, 이런 거 바로 이제 캐치가 되죠. 자, 보시면은 방금 적어드렸지만 7.02%였어. 화요일 날 기준으로. 근데 지금 7.5%까지 올라갔어. 보시죠. 여기서부터 거의 바닥에서부터 쫙 주가도 네. 가죠. 근데 말씀드렸죠? 또 기억하셔야 돼요. 10% 전후로 해가지고 얘들이 움직임 자체가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니까 유로 갖고 계신 분들은 아직은 얘가 좀 더 위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대응을 해보는 거야. 신용에 대한 부분은 아직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차트를 크게 과거치 차트를 열어봤을 때 전고점은 어딘가에 대한 거를 꼭 봐야 되는 거죠. 자, 차트 보시면 전고점 포인트에서 지금 나오는 자리 어딘가요? 여기 자리 6월 14일 날 언제 2021년 6월 14일 날 4,300원까지는 체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4,000원까지 모습이 현재 보인단 말이에요. 오늘 3,265원에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해서 요 갭만큼 어떻게 해요? 네, 메꿀 가능성은 있겠죠. 자, 여기서 고민이 되는 거야. 자, 3,200원부터 4,000원까지 올라가면은 수익률이 얼마? 20% 좀 넘게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25%까지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먹고자 들어갈 거냐. 세력들은 과연 어떻게 컨트롤할까? 자, 지금 현재 7%대였, 이틀 전에 7%대였 신용이 7.5%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얘들은 어떻게든 더 신용을 써가지고 한 10%까지 더 신용 땡겨가지고 끌어올리면서 사이즈가 맞는다면, 제 예상이 맞는다면은 주가는 4,000원 부분까지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겁니다. 다만 그때부터 뭐 해야 됩니까? 맘 졸이시면서 갑자기 빠지는 상황이 나오는지에 대한 여부를 꼭 보셔야 됩니다. 뭐 유니온 같은 경우나 지니틱스 같은 그런 상황의 차트들에 대한 고민인 거죠. 오케이?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용에 대한 부분이 항상 곁들여 보셔야 되고요. 특히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이 신용 부분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신용이 바닥부터 0%대였는데 2%대까지 올라왔어요. 1이었는데 2% 조금씩 늘었어. 그 주가 상황 자체가 재밌게 가고 있는 게 있어요. 저 윤성 FNC부터 한번 볼게요. 자, 차트 볼게요. 신용 비율 올려드릴게요. 자, 얘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 신용 비율이 저기 0%대였죠. 보시면요, 여기가 0이에요. 0%대였어요. 근데요, 지금 좀 올라가지고 2%까지 올라왔어요. 예, 계속 올려치고 있어. 주가 보세요. 신용을 계속 써가면서 주가를 올리고 있고 주가가 또 잘 가다 보니까 따라 붙고 있는 모습이 좀 형성이 좀 돼요. 그리고 이게 떨어지지도 않거든요. 유지는 되고 있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윤성 FNC 굉장히 튼튼한 회사거든요. 좋은 회사예요. 나쁜 회사도 아니고 너무나 좋은 종목이라 이런 경우의 케이스는 시총도 1조 1,000억이에요. 이런 종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뭔가 조금 긍정적인 신용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동안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조단이기 때문에 신용 비율이 막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한 3에서 4 아니면 5% 정도까지의 신용은 사실 크게 문제는 안 될 겁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윤성 같은 경우는 꺾이기보다는 오히려 상승 추세를 좀 그릴 가능성도 굉장히 좀 있지 않을까. 개인들이 신용을 쓰시는 거에 대해서 그 포인트로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어요. 근데 아직 신용 비율 자체가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해요. 이것도 이제 거의 1% 수준 정도였다가 2%까지 해서 여기가 이거 2%예요. 이때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주가 차트 보시면요, 나름 잘 가고 있고요,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고 또 회사 자체가 굉장히 튼튼한 상황이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용 비율 자체가 오늘 기준으로 해서 지금 얼마냐면 2.08%인데요. 조금은 더 여유가 있다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뭐 한 3에서 4%, 한 3% 정도까지 신용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럼 주가가 꺾이지 않고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혹여나 요게 또 꺾여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되 크게 문제는 없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ENMI는 신용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오히려 거꾸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반등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장 얘기할 때 항상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있어요. 5월에 팔아라 캘린더 효과라고 하는데요. 보통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시장이 그렇게 재미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특히나 5월 같은 경우 평균 수익률이 20년 평균 수익률이 0.34%예요. 그러니까 5월이 제일 안 좋다고 하죠. 근데 이거를 조사를 다 했는데 11월부터 4월까지 해서 평균 수익률이 2.25%인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 36개 국가에서 같은 현상이 나와요. 거의 대부분의 이제 선진국들 비롯해서. 네. 그래서 5월 달에는 사실 조금은 고민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특히나 지금 시장은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어제 이제 베이비 스텝이 나왔단 말이에요. 0.25%. 그런데 금리를 내리지 않을 거라고 하다 보니까 시장이 영향을 좀 받았어요. 어저께 뉴욕 증시가 오늘 새벽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요즘 말씀드리죠. 그 시선이 어디로 가요? 6월 점도표로 가는 거예요. 점도표 언제 발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3, 6, 9, 12 얘기하는데요. 연준 위원들이 점을 얻다가 과연 찍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5월에 팔아라고 하지만은 1분기 저점으로 2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현재 나오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중국 내수 경기 회복 포인트도 좀 나오고 있고 기업들의 또 실적 상향 포인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시장 전체적으로 FOMC 영향에 따라서 약간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거긴 하지만 관심은 분명히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판단은 다음 주부터 해서 한 5월 중순 정도부터 해서는 한 대형주 관심으로 해가지고 대응을 차분히 하시는 게 맞겠다 싶은 거고 사실 오늘 보시면 SK 바이오사이언스 급등 나왔잖아요. 지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제가 SK 바이오사이언스 얘기는 드렸었어요. 수익을 말아대서 드렸었고요. 뭔가 이제 바이오 종목들도 바닥을 좀 찍고 올라갈 포인트들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 CDMO까지 이슈 같이 해가지고 굉장히 좋게 얘기가 나오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대형주들이 지금 최근에 좀 큰 재미는 없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시장을 보고 있으니까 뭔가 조금은 이제 안정이 되는 듯한 포인트가 나왔고 다음 주 한 월, 화, 수 지나가면 저도 확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완전 안정적으로 바뀌는 것 같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조금은 천천히 매수 대응을 하시되 그래도 현금 확보는 적당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현금은 한 50% 정도까지 대응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조금 마음에 드는 종목은 제가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두산을 갖고 나오긴 했어요. 두산은 제가 왜 보냐면 나름 그래도 항상 크게 배신은 안 했던 그런 차트가 나올 때마다 수익을 안겨줬던 종목이에요. 최근 들어서 계속. 좋아하는 라인이기도 하고 추세적으로 이 라인 현재 보여주고 있거든요. 큰 추세에서 바닥 라인 그리면서 가고 있어요. 팡팡팡팡팡팡. 그리고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항상 그렇지만은 1분기 실적 좋고 2분기 좋고 하반기 좋아진다는 게 핵심이니까 거기에 사실 외인들과 기관들이 덤빌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나오는 거니까 차트까지 그려지고 있다 보니까 두산 같은 경우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해서 이제 오늘 1부는 못 나왔지만 2부에서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장 괜찮을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명품 강의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노란톡방에서 더 나눠보실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노란톡 함께 들어올 수 있는지 큰 화면으로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 안내까지 전해드렸는데요. 보다 자세한 이야기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나눠보실 수 있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생방송 중에 종목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문자 상담 가보도록 하죠. 현대로템 가지고 있습니다. 반장님, 34,977원.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내주셨는데 30% 정도 들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뒷자리 972 하나님께서. 현대로템 최근에 또 뭐 방산주 관련돼서도 그렇고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현대로템 34,977원에 갖고 계시다면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볼까요, 반장님? 최근에 사신 거죠. 그쵸? 무조건 최근이죠. 무조건 최근이야. 35,000원 단가니까. 그러네요. 네. 아니 회사를 이게 전 개인적으로 사실 항상 이렇게 주가 급등이 나오기 시작해서 고점 막 형성되면서 갈 때는 사실 잘 안 덤비거든요. 제가 차트를 주로 많이 이제 볼 때 라인을 많이 잡는데 이 오르기 시작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 차트 보시면 바닥이 형성됐던 게 2022년부터 쭉 바닥이 형성되잖아요. 그 바닥에서 마지막 바닥에서 튀어 올랐던 자리가 여기 자리가 형성이 좀 돼요. 7월 달에 보면 작년 7월이에요. 여기 바닥 라인 잡고요. 두 번째 바닥 여기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고민하는 게 한 평행하게 라인 하나 만든 다음에요. 이렇게 죄송해요. 이렇게 그냥 올려놔요. 뭐 크게 어렵게 안. 그냥 고점에 대충 맞췄을 때. 그러면 이제 추세 보면은 사실 바닥부터 해서 한 첫 고점을 그렸고 그다음 어떻게 흔들리긴 했지만 두 번째 바닥 확인하면 다시 갔어요. 근데 갭이 아직 남아있긴 해. 확대해 보면은 아직 올라갈 정도 여력이 좀 있긴 하지만 뭐 4월 25일에 약간 고점을 찍은 거 터치를 할 수도 있었던 자리이기도 하고 해서 조금 고민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매수할 때 보통 이렇게 라인을 잡은 다음에 요 가운데 라인을 하나 어느 정도 대충 그어요. 한 절반 정도, 중간 정도 라인을 하나 만든 다음에 그어요. 가상의 라인을 생각해서 이 라인 위에 있을 경우는 저는 가능한 한 잘 안 덤비는 스타일이에요. 네. 물릴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다 보니까. 근데 로템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짧게 볼 필요는 사실 없잖아요. 길게 보셔도 무관하기 때문에 가져가실 필요는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추세로 봤을 때 아직 좀 남아있긴 해, 윗공간 자체가.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있는데 확대를 하고 보면은 기관들이 정리라고 최근에 많이 나갔어요. 근데 매수가 들어왔던 라인이 4월 20일, 21일에 많이 들어왔고요. 28일 날 상당히 좀 많이 나갔어요. 보시면은 4월 20, 21일 이때 기관들이 쫙 끌어올리면서 매수 대응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28일이 언제냐면은 요때네요. 네, 요때 정리가 좀 이루어졌던 그런 포인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급등을 시키는 역할을 했지만은 죄송합니다. 기관들이 사실 언제부터 매수가 들어왔었냐면은 요때부터 매수가 들어왔던 자리예요. 여기서부터 매수가 들어왔었어요. 쭉 사서 끌어올리고 정리하고. 그러니까 수익을 상당히 좀 많이 본 자리이기도 하죠. 근데 기관들 정리할 때 따라 들어갈 때도 외인은 또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근데 또 최근 들어서 외인의 흐름은 또 좀 주춤하긴 해요. 또 매수 흐름 자체가. 그래서 되게 좀 고민스러운 자리예요. 이거는 무슨 자리냐면 외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개인들도 그렇고 약간의 조금 힘겨루기랄까? 그러니까 차트 상황에서는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지만은 여차하면 떨어질 수도 있고 서로 약간 고민이 되는 자리, 눈치 싸움이 좀 이루어지는 자리라 상당히 조금 계속 지켜보셔야 되고요.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관들이 마음을 먹어줘야 돼요. 어떤 특정 기관 그룹에서 이거 우리 들어가 보자 괜찮겠다라고 결론을 내주고 트레이너들이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이 상황 자체를 우리가 알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 있는 영역 자체는 이런 영역들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특히 이런 자리들은 얼추 한두 달의 텀을 가지고. 근데 지금 자리는 무슨 자리냐면은 여차하면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반등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자리라 우선은 홀딩 하셔야 돼요, 이거는. 개인적인 상황은 외인들의 매도세가 나오지 않는 이상 우선 가져가 보시는 거를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건 저도 계속 그날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자리라 솔직히 상담을 받으시는 게 맞기는 한 자리이기도 해서 그래서 라인만 잡아드릴게요. 가격적으로 33,000원은 깨지 않길 바라는데 조금 내려보죠. 그게 32,700원 정도 조금 러프하게도 준다면 32,500원 정도 라인은 깬다면 조심하시는 게 맞고요. 반대로 올려치게 된다면은 4만 원까지 그림은 나올 거예요. 전고점 뚫고 가는 그림 나올 테니까.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그래도 안전하게 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상승을 했을 때 고점에서 이 공략을 하신 부분이 좀 안타깝지만 자세하게 전략 말씀을 드렸으니까 현대로템 이 점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KG 모빌리티 가지고 있습니다, 반장님. 14,080원에 가지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비중을 지금 보니까 한 30% 정도 가지고 있다고 보내주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14,000원 라인에 30% KG 모빌리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KG 모빌리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 이분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통화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언제 샀냐고요, 이거를. 쌍용차를 언제 사신 건가요? 14,000원대면은 이날도 자리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사신 건가 싶기도 하고 옛날 가격인 건가 해서 그걸 모르겠는데 우선은 그래도 최근에 사셨다고 판단을 하고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뭔 부귀영화를 노리시려고 쌍용차를 사셨어요? 말 안 할 거야. 말 안 할 거예요, 진짜. 너무 하시잖아, 솔직히. 아니, 상장 거래됐을 때 처음에 올려치다가도 빠지는 경우 굉장히 좀 많아요. 한두 달 정도 흘러내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혹여나 반등 바로 안 나오고 내려치면요, 바로 정리하셔야 돼요.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남들 죽어나가고 이제 힘든 자리에서 왜 이거를 쌍용차를 굳이 후회하고 계시죠, 지금? 네, 더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라인만 잡아드릴게요. 자, 우선 오늘 12,770원짜리까지 나왔습니다. 저가가 11,400원대 정도까지 나왔는데 11,500원짜리까지만 보시고 손절 대응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14,000원인데 마이너스 한 25% 정도까지예요. 네. 감당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팔면 마이너스 10% 정도 수준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더 갈 것, 뭐 내려갈 것 신경 쓰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혹시라도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오면 바로 정리하세요.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대응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실적인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멈추지만 노란톡방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요. 추가적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저희 김선윤 반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반장님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사칭 피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유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도 반장님과 함께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